자,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도 발표가 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오늘 가석방을 합니다. 사면이 아닙니다. 가석방을 하는 겁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 이석기 전 의원 만기 출소 1년 5개월을 앞두고 오늘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나옵니다. 잠시 후에 가석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이미 저희 취재 카메라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보시죠. 지금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현장 연결해 드렸고요. 생방송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지금 손을 들고 있군요. 만기 출소 1년여를 앞두고 가석방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출소하게 된 겁니다. 사면 아닙니다. 혐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가석방 되는 겁니다. 이미 뭐 구속 기간의 상당수를 채웠고 가석방,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자들 몇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두 가지 혐의로 크게 기소가 됐었지만 그중에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 등의 수사와 기소 내용을 보면 이석기 전 의원이 어떤 혁명 조직을 규합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기도했다라는 혐의였고요. 그중에 일정 부분이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이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석기 전 의원이 오늘 조금 전 가석방으로 지금 출소가 된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 혐의 내용,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혐의였습니까? 일단 제일 문제가 된 게 내란 음모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죠. 어떤 조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조직의 이름이 RO라고 해가지고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오르그란 말을 썼어요. 오르그란 말이 이제 러시아 말인데 그래서 RO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혁명 전입대, 혁명 조직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수원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 RO라고 하는 조직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다 해서 내란 음모죄는 그 무죄가 나왔고 대신에 내란 선동죄로 이게 바뀌고 그밖에 이제 뭐 국가보안법 위반죄 같은 것들 포함해가지고 12년이 9년으로 아마 감경이 됐을 거고. 그 내란을 음모했던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거군요. 음모가 인정이 된 게 인정이 안 아니고 되고 선동만 인정이 내란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조직이 없지만 그냥 선동을 한 것은 인정이 됐고 내란을 음모할 정도면 어느 정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란을 선동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한다고 해가지고 뒤집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내란을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이석기 전 의원이 횡령죄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죄죠. 그게 또 이제 추가돼가지고 그 9개월이 또 추가가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 가석방으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된 거죠. 왜 가석방을 시켜준 거죠? 왜냐하면은 가석방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예. 형기 한 3분의 1 정도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 한 60-70% 이상을 형기를 살았으면은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아마 이석기 전 의원이 그 감옥에서 수용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이지 않았을까. 모범적이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한 80% 넘게 그 수용 생활을 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그밖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석기 전 의원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 사과한다, 반성한다라는 얘기는 현재까지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과연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석기 전 의원이
뭐라고 메시지를 낼지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 동료들의 얼굴도 좀 보이네요, 김변미 대변인님. 예, 통진당 해산으로 아마 이제 의원직 직위를 잃게 됐던 의원으로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재현 의원이 옆에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의 이 당시 최루탄을 터뜨렸던 공기의 질감이 다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공기의 질이 다르다 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문화 나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8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5번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 또 지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애야 합니다. 면벽 9년 이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된 건데 그러니까 혐의가 사면된 게 아닙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8년 남짓 수감을 하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서 가석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살아있는 유효한 혐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뭐였죠? 이재명 기자.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죠. 그때 한 서울의 교육장에 활동가 13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석기 전 의원 등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국정원 그걸 아로 조직이라고 불렀지만 그 조직의 이제 어떤 지휘부들이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후방에서 전화국이라든지 유류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란 음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1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경역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2심과 대법원은 그런데 그 논의가 된 게 한 차례밖에 안 됐다. 따라서 구체적인 음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란을 선동했다 정도의 이제 혐의를 해서 지금 결국은 8년 한 3개월 정도 살았죠, 지금. 그렇게 살았고 이제 만약에 만기 출소했다 그러면 내후년 5월까지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한 80% 이상의 형을 살고 지금 나온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 혐의를 씌운 것 자체가 야만적 행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뭐 본인의 혐의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는 거기에 녹취해 보면 뭐 총기 탈취라든지 시설 파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완전 날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검찰이 녹취를 공개했죠.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총기 탈취라든지 시설 파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정희 대표가 한 얘기가 농담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총기를 탈취하고 시설을 파괴하자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농담이었다.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만큼 아직도 이제 통진당이라든지 이석기 전 의원은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도대체 왜 어떠한 목적으로 총기를 탈취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과의 전쟁이겠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 시설을 파괴하자라는 취지의 이석기 의원 등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무슨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검찰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2013년 3월달에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석기 의원은 북한이 전쟁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을 도와야 한다.
실제 6.25 때 북한군이 그런 전략을 쓰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 내에 있는 우리의 추종 세력들이 남한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통해서 금방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똑같이 이석기 전 의원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녹취가 공개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완전 날조로했다가 농담처럼 한 얘기다 이렇게 지금 당시 통진당을 얘기했던 건데 과연 그 녹취를 듣고 그걸 농담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녁집에서 얘기한 것처럼 130명이 모여서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뭐 전복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체제는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가들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그것을 당시의 변호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통상적인 강연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강연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통진당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예. 분명히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운동권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운동권이 크게 노선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군사 정권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사상, 이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NL 계열과 네, 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 PD계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네. 그 NL계가 변화하고 변화해서 이 통진당 지지 세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네. 대체적인 분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석기 전 의원은 당시에 북한을 돕자라고 생각한 것이 궁금해요. 그때 당시 검찰과 국정원의 기소 내용을 이재명 기자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북한과 교신을 하면서 일종의 어떤 북한의 사상에 동조되어서 북한에게 지령을 받고 저 같은 일을 꾸민 건지 아니면은 주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추종을 하다가 북한과 별개로 저런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인지가 좀 이제 와서 좀 궁금해지는군요. 네, 사실은 두 가지 개연성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한총련, 범청학련 부분들은 제가 2001년도 금강산 토론회, 예. 6.15 1주년 금강산 토론회 때 민하협 청년학생 상임 대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는 청년 단체를 아우르는 대표의장이었는데 실제로 청년 조직에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토론한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이게 이 팩스를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북한을 가는 아 그래요?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요. 어. 또 북한에 가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해요. 어.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꼈습니다. 예. 그런 게 이미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저는 불쌍하게 느꼈던 게 더 이상 그 우란에 잡혀 있는 남한의 청년 좌파 같은 생각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처럼 밖에 있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3대 험당 기념탑에 같이 가자 막 이렇게 그 강정구 교수 그 시점에 2001년도 그 무렵에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그렇게 보습하기 위해서 이미 북한이 보습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 그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충성 행세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부분적으로 북한과 연계 맺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냐. 이건데 제3국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저런 부분이 이제 특히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하는 예. 소위 그 성남 지역 이쪽이 굉장히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대선 공간에서 이석기의 그 가석방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이 뭐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